네,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면 사업 취지를 살리기 힘들겠죠. 산후도우미 예산 소진 실태를 취재한 전영석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안녕하십니까. 친정어머니가 애지중지 손주를 돌보고 이 정부 지원금도 받고 또 출산 장려 정책으로 사업 취지가 좋습니다. 자, 친정어머니를 산후도우미로 신청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지원금을 받길래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요거부터 좀 얘기를 해보죠. 예. 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1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에서 한 명의 아이를 출산하고 친정어머니를 열흘 동안 산후도우미로 신청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 이럴 경우에 산모가 자부담으로 28만 6천 원 정도를 내고요. 네. 그렇게 일을 하면 친정어머니는 106만 8천 원 정도를 받습니다. 사실 뭐 어차피 부모가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적지 않은 금액을 받으니까 인기가 늘어날 수밖에 그렇군요. 없습니다. 예. 사실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를 봐주는 경우가 많긴 한데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가 봐준 게 또 너무 당연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만큼 또 노동력이 들어가는 거니까. 자, 어쨌거나 이 산후도우미 수요가 늘면서 예산이 다 소진이 됐다는 건데 갑자기 이렇게 신청이 늘어난 이유가 있겠죠? 예. 네, 배경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부가 기존에도 산후도우미 비용은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부정수급을 우려해서 민법상 가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걸 이제 따로 살면서 생계가 분리된 시어머니는 등록 가능했었고 친정어머니나 같이 사는 시어머니는 등록이 불가능했었습니다. 좀 복잡한데요. 그러네요. 네. 그런데 산모들이 실질적으로 도움받는 게 가족이지 않습니까? 예. 뭐 전문적인 도움이라든지 이런 분들보단. 근데 그래서 이게 좀 불필요한 규제다, 또 너무 복잡하다 이런 불만이 제기됐고 올해부터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풀리다 보니 신청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생계가 분리된 시어머니는 등록이 원래는 가능했었고 친정 부모님이나 같이 사는 시어머니는 안 됐었던 건데 이제 안 됐던 부분들을 다 지금 풀어준 거니까 상황과 상관없이 이 시부모나 친정어머니 다 등록할 수 있게 된 거. 부모님은 아니고 이제 어머니가. 예. 그럼 이렇게 수요가 늘어난 걸 정부가 이렇게 풀어줬을 때 당연히 신청할 거다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네, 사실 이게 이 점이 좀 저도 궁금해서 많이 취재를 해봤는데요. 이게 정부가 사실 이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았었던 걸로 보입니다. 자치단체 예산 편성이 다 끝난 뒤에 그 뒤에 정부가 황당규제 공모전이라는 이름으로 갑자기 관련 지침을 바뀌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요. 그 경과를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4일부터 일주일 동안 온라인 투표를 거쳐서 12월 18일에 내년부터 가족도 산후도우미 등록을 허용한다 하고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올해부터 바로 시행됐는데 당연히 이를 반영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자체 예산을 보통 8월부터 11월 사이에 편성을 하는데요. 12월 중순에 정책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보통 정책을 만들 때 관련 부서나 산하기관의 의견을 듣고 이걸 좀 조율을 해가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만드는데 그런 과정이 다 생략이 된 거죠. 시행착오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미리미리 예산이라든지 체크를 하라고 시간을 좀 넉넉하게 잡는데 그럴 만한 여유가 없었군요. 네, 실제로 그 부산시 관계자가 관련 지침이 발표된 12월 말쯤에서야 관련 내용을 중앙에서 통보를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공무원들조차도. 네. 이 투표는 일반 국민 대상으로 투표를 한 건가요? 네네, 국민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벌였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투표를 벌이고 그다음에 일주일 동안 정책적인 검토를 거쳐서 바로 발표를 했었는데 이게 12월 18일이었으니까 당연히 예측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해결책을 어떻게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지금으로선 마땅한 해결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부산시에서 추경을 통해서 5억 원 정도 예산을 더 받아왔는데 이마저도 지금 다 쓰고 1억 5천만 원 정도밖에 이달 초 기준으로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 지급하지 못한 돈을 다 반영을 해서 편성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렇게 되면 피해는 당연히 산후도우미 업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이제 시장이 있었으니까 산후도우미 시장이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업체를 운영하는 구조를 살펴보면요, 한 달에 수천만 원 정도의 월급을 사비 또는 대출로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10명 내지 20분 예. 정도의 산후도우미를 고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재정을 통해서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자치단체의 저리대출 네. 지원 방안이 있지만 사실 이것도 실현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이제 재원 예산은 한정이 돼 있고 그 안에서 최적의 효율성이 있는 이 소비라든지 이 비용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정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업도 취지는 너무 좋아요. 근데 계속 이어가려면 정부 지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이 지금 딱히 답이 보이질 않는 것도 사실이네요. 예. 네, 맞습니다. 취지가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적정한 시간을 거쳐서 예. 검토를 거치지 않고 너무 빨리 진행을 해버렸을 땐 오히려 예. 역효과가 날 수밖에 없는 사례라고 볼 수 알겠습니다. 있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영서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